아, 이기영은 효능감이 있는 정치인이구나. 이런 말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라든가 정책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고쳐나가는 그런 조례와 또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고 싶고요. 현장에서 꾸준히 시민과 소통하면서 진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펼 수 있는 그런 의원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영 의원입니다. 현재는 재선 의원으로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선을 하면서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초선 때와 달리 뭔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통과 교육의 이런 개선책에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교육 관련 이슈에서는 그 일기 예결위를 통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고교 평전을 위한 기반사업 확충, 그리고 체육관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보람이 있고, 특히나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공간 재구조화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은 됐지만 그걸 또 이뤄내서 지역의 노후된 학교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골드라인의 그 혼잡도를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각종 버스라든가 전세버스 투입한 바 있고요. 또 똑버스라고 불리는 DRT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민 여러분께 저의 의정 성과를 공유해 드렸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 여러분의 복지가 좀 더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포 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반 시설이 그 시기에 맞춰 확충이 돼야 되는데 제일 안 되고 있는 첫 번째를 꽂으라고 이제 교통일 겁니다. 현재 한강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김포 골드라인 일양 경전철이거든요. 당시의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서부 광역 급행철도의 빠른 착공,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지금 예타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보완점이 얘기는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책 결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발표되더라도 7, 8년 이내에 개통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증차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를 먹었었는데 경기도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도시철도의 증차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운영비라고 못이 박혀서요.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는 와중에 이게 지방 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내서 적법하게 개정을 한 결과 골드라인 증차비, 또 경기도 내에 있는 도시철도의 노후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증차비가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안전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신호 체계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긴급 자동차나 군안 자동차가 출동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양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 양보에만 기대게 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고의 책임은 오로지 소방차 운전자라든가 구급차 운전자가 지게 돼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소방차나 이제 구급차가 갈 때 진행 방향에 맞춰서 자동으로 신호를 개방해 주는 건 어떨까? 이게 바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수도권의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서로 넘나들어야 되고 이게 또 전국이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조례를 갖다가 만들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이게 전국 최초라고는 합니다. 경기도가 하면은 전국 표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보급이 용이하고 또 신호 체계가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이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요. 재작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조례로 또 뽑히기도 했습니다. 제 보람이기도 하고요. 고향 파주시가 먼저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 신호 체계를 통합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테스트해 본 결과 실제 출동 시간이 60% 가까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확보해야 될 골든 타임이 60% 이상 단축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유사한 교량이나 다리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건너는데 왕복 2,400원을 내라는 그런 부당한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국민요금의 수익률 때문에 유료화를 지속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도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후순위제 채권을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잊지도 않은 돈에 대한 이자를 연 20%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산대교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2021년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현장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자도로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료화의 필요성도 역성을 했고 또 그리고 근거 자료도 우리가 다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무료화는 무산이 됐지만 다시 얼마 전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의지를 갖고 이번 본 예산에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의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50%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그 시민의 복지, 교통복지를 향상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나 교육 요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급기야 서울 편입론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김포를 보석으로 만드는 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시민이 진짜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또 문화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걸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고요. 어떤 것이 과연 시민의 자존감을 그리고 효능감을 높일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시민과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